마음이 들어 제가 돕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가씨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정을 많이 주지 못했던 게 못내 마음에 많이 걸리셨나 봐요. 우리 딸 보고 싶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원래 저에게 모질었으면 모질었지 다정한 엄마가 아니었는데 그런 엄마에게 저는 질려서 결혼을 했는데 차라리 저에게 조금만이라도 다정한 엄마였다면 저는 이렇게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저를 보면서 시익 웃고 있는 엄마에게 차마 모진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오늘 친정에 가서 엄마를 보고 왔다고 말했고 망설이다가 엄마가 지금 치매에 걸린 상태라고 말문을 떼자 남편이 걱정스럽게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그래? 어쩐다. 이래서 나이 들면 정신 바짝 챙기고 살아야 돼. 오늘 엄마 보고 왔는데 그래도 심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치매 환자처럼 고집부리고 화내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제일 큰형님께서 모시겠대? 아님 요양병원으로 가시려나? 남편은 엄마의 일이 마치 남의 일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실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머님에게는 딸이나 다름없으니 저보고 잘하라고 하더니 우리 엄마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는데 섭섭했지만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자칫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일단은 꾹 참고 저 혼자 안고 가기로 했어요. 대신 그 후로 엄마를 보러 매일같이 집으로 갔습니다. 큰 새언니가 별 말은 안 했지만 엄마를 버거워하는 것이 느껴져서 제가 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집에 쌓아놓은 폐 가구를 비롯해서 온갖 물건들이 썩고 곰팡이가 피다 보니 냄새도 많이 났는데 큰 새언니는 홀몸도 아닌 상황에서 당연히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출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는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들도 엄마 이야기를 꺼내니 다들 싫어하는 것이 보였더랬죠. 우리 집사람은 일하고 저녁은 돼야 돌아오는데 어떻게 엄마를 돌보러 가겠냐? 지금 우리도 형편 빠듯해서 힘들어. 형수님 고생하는 게 싫음 네가 직접 하던가. 아무리 출가 외인이라지만 너도 딸인데 나몰라라는 건 아니지. 셋째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와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셋째 오빠는 아예 이런 일에는 관여를 하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보고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에 가보라고? 야, 나는 절대 못한다. 뭐 요양병원에 모시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해. 불효자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나는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누구도 엄마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요양병원 환경도 시설도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간간히 뉴스에서는 안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되던 찰나였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도저히 보이질 않았죠. 허나 정작 그나마 좋다는 곳으로 알아보고 결심한 날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손을 잡아주던 엄마를 차마 요양병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 딸 이름이 뭐야? 민영이지. 민영이한테 내가 잘 해주지도 못했어. 맨날 일 나가니까 피곤해서 잘 못 돌봐줬어. 너무 미안했어. 엄마는 뭐가 그렇게 미안했는데? 예쁜 옷도 못 사주고 좋아하던 치킨도 못 사줬지. 가엾은 내 딸. 좋은 부모 밑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서야 할 내 딸이 자격 없는 부모 밑에서 고생만 하며 컸지. 그러더니 엄마는 갑자기 서랍 속에서 뭔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뒤지더니 8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나 입을 법한 분홍색의 때 묻은 옷을 꺼내었습니다. 헌옷 수거하면서 가져온 것 같은 옷이었는데 아래에는 분홍색 레이스로 된 원피스였습니다. 민영이 발레 배우고 싶어 했어. 그래서 이 옷 내가 사왔어. 이거 입으면 발레할 때 이뻐. 제가 어렸을 때 딱 한 번 엄마에게 떼를 쓸 때가 있었는데 발레 학원에 다니고 싶었을 때였습니다. 저도 발레복을 입고 공주님이 되고 싶었는데 엄마는 우리 형편에 무슨 발레 학원이냐며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죠. 엄마가 그랬지.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돈 드는 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너는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밥도 먹지 않았는데 단식 투쟁을 하는 저를 보면서 엄마는 굶어봐야 한다며 냅두셨습니다만 나중에는 굶고 있는 제 방 안에다 오빠들 몰래 숨겨둔 고기 반찬과 계란을 앞에 두고는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주시고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는 엄마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을 때도 덜어 있었는데 왜 커서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발레복 같은 원피스를 저에게 보여줬을 때 엄마에게는 저를 발레학원에 보내주지 못했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았어요. 엄마의 진심을 새삼 알게 된 저는 이런 엄마를 요양병원에 차마 보낼 수 없었습니다. 큰오빠는 이제 세연이도 엄마를 돌봐줄 수 없으니 요양병원에 보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를 제가 모시고 싶었고 결심이 들자마자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해봤습니다.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나 우리 엄마를 좀 모시고 싶은데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뗐습니다. 왜? 당신이 왜 장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지금 혼자서는 못 지낸다는 거. 그런데 왜 당신이 모셔? 아들이 셋이나 있는 분인데? 큰오빠네는 지금 조금 있으면 조카가 태어난대요. 둘째 오빠네는 일이 너무 바쁘고, 그리고 셋째 오빠는 원래 엄마한테 애정이 없었어요. 당신도 애정이 없었잖아. 그래서 나한테 이른 나이에 도피처로 시집온 거 아니야?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 말은 딸 자식보다는 요양병원이라도 보내는 게 낫겠냐는 말이지. 요즘 병원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지원도 잘해주고. 우리나라 복지 강국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있는데 요양병원을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내가 모신 거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고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나보고 장모님을 모시라는 거야? 여보, 나 어머님한테 시집살이 10년에 병간호 3년을 했어요. 어머님 그 까탈스러운 성미 내가 그렇게 힘들게 견뎠는데. 그건 당신이 며느리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 오빠들 부인한테 친정엄마 맘 편히 맡기라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지.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럼 아들은 모시는 게 당연한 거고 딸은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그럼 장모 모시고 사는 게 뭐 흔한 일이겠어? 주위를 돌아봐.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는 많아도 장모 모시는 사위는 얼마나 되는데? 모신다고 해도 뒤치다거리는 다 내가 하잖아요. 당신이 뭘 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나는 싫어. 가뜩이나 쓰레기 모으는 장모님 치매까지 왔는데 집안 꼴이 나만 아겠어? 내 명의의 집에서 내가 왜 그렇게 불편함과 수고스러움을 견디며 살아야 돼? 남편은 자신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지만 저는 남편이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한 것에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더라고요. 순간 울컥해지며 그동안 눈치 봐가면서 꾹꾹 참았던 것이 못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어리고 순진한 나를 사탕발림으로 꼬셔서 결혼해서 어머님 수발이나 들게 만들었으면서 내가 엄마 모시자고 하는 건 그렇게 바로 거절을 해요? 제가 큰 소리를 내자 남편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식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사랑도 못 받는 애 불쌍해서 결혼해줬는데 겨우 하는 소리가 뭐?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내가 너 결혼 안 해줬으면 너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냐? 개털 깎으면서 뭐 얼마를 번다고. 그 월급 받아서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늙었을 거야. 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원망을 하고 있네. 당신이 그동안 한 번이라도 내 편 대준 적이 있어요? 내가 무슨 무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온갖 뒤치다거리는 다 맡겨놓고선 날 위해서 결혼했다고? 당신이 신경 안 쓰고 까탈스러운 시어머니 넘기며 편하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참지 못할 정도로 화를 내자 남편은 그런 제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당신 엄마는 절대 못 모시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면 장모님 따라 나가 살던지. 대신 한번 집 나가면 우리 집엔 절대 발 못 들여놓을 줄 알아. 남편이 좋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너무나 확고하게 자기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절망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당장 엄마를 모시기 위해 당당하게 나가고 싶었지만 엄마를 찾는 우리 아이가 걸려서 그럴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엄마는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의 매일같이 요양원으로 가서 엄마를 뵀습니다.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반가운 웃음을 지으셨는데 요양보호사분들은 치매인데도 이렇게 순한 분은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엄마를 보러 오는 딸도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부모가 요양원으로 가면 자주 찾아오는 자녀들도 거의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다들 바쁘고 귀찮고 하니까 잘 오지도 않는데 따님은 어머님이랑 평소에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엄마랑 저희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춰지는 게 저는 신기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과거의 엄마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더 잘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엄마를 보러 가는 저로 인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가서 저녁은 다 돼야 돌아오고 애엄마라는 사람이 애도 제대로 안 보고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제가 나가는 게 싫으면 엄마 모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지. 내가 당신 어머니까지 모셨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내 집은 안 돼. 우리 어머니 있을 곳에 당신 엄마가 있으면 볼 때마다 화가 날 것 같다고. 매일같이 저는 남편과 함께 그렇게 윽박지르며 싸우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남편과 투쟁을 했는데 저도 결코 뜻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점점 집안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때때로 옷가지에 여자의 향수나 립스틱 자국이 묻어오기도 했습니다만 저 역시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제게 짐지워진 일 때문에 그러려니 넘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이제는 이런 생활에 도저히 못마땅했던지 참지 못하고 저를 안치며 단도직입적으로 뜻을 밝히더라고요. 좋아, 이럴 거면 이혼해. 나도 이런 집구석 지긋지긋해. 하루 종일 뭐 불만 있는 사람처럼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진짜 내가 퇴근을 해도 집에 오고 싶지가 않다. 남편은 제게 단물 쓴물 다 뽑았다고 생각했던지 이제 이혼을 하자고 했고 저 역시 아이가 걸리기는 했지만 더 이상 믿음 없고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더 이상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대신 헤어질 거면 양육권이랑 재산 분할 철저하게 하고 이혼할 각오해. 내가 10년 넘게 고된 시집살이 하며 시어머니까지 모셨는데 재산 분할도 없이 곱게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꿈깨. 많이 컸네 정말. 불쌍한 여자 걷어들여 먹여주고 재워주고 결혼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알아?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랬더니만 우리 어머니가 사람은 잘 봤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해줬다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 몹시도 자존심이 상하고 속에 있던 감정이 울컥거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파국에 치달은 사이였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분고분하던 제가 이렇게까지 성격이 변하니 남편도 더 이상 뭘 어쩌지 못하는 것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대신 여전히 딸에게는 마음이 걸렸고 미안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보러 다니느라 딸에게는 제대로 신경을 못 써줬고 이젠 이혼하면 자랑스러워했던 수의사 아빠도 없을 텐데 제 입장에서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남편 역시 이미 이혼을 준비한 듯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느니 차라리 제 밑에서 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 제가 할머니를 보러 가게 될 수밖에 없는지 딸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외할머니가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 그래서 엄마는 할머니를 보기 위해서 계속 병원에 가는 거야. 우리 딸이 엄마 이해해 줄 수 있지? 엄마 할머니 그럼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돼? 예전에도 우리 집에 할머니가 있었잖아. 그 할머니는 아빠의 엄마고 지금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니까 아빠가 외할머니 오시는 게 좀 마음에 걸리나 봐. 그럼 외할머니는 아빠의 엄마가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나 책에서 이런 이야기 본 적 있어. 아빠 완전 나빴다. 사실 교육 면에서는 이렇게 아빠에 관해 안 좋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딸에게는 알아듣게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에는 아직 어렸지만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이기적인 아빠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며 자기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워낙에 입이 가볍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원래 동물병원이란 게 동네 장사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가 했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소문으로 나돌게 됐습니다. 저기 동물병원의 박 원장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실망이지 뭐야. 와이프가 시부모를 10년 모셨는데 지금 와이프 어머니가 치매라서 모시자고 하니까 단칼에 싫다고 했나봐. 그래서 와이프가 맨날 병원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다가 이럴 거면 이혼하자 그러는 거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야같네. 왜 우리한테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람 좋은 척 하더니 어떻게 그래? 아이가 자기 친구들 엄마며 선생님에게 했던 말들이 퍼지고 퍼졌고 결국 남편은 아내의 고마움도 모르는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동물병원의 소문도 안 좋게 퍼졌습니다. 박 원장님, 소문 들었는데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예전에 시어머니 모셔봤던 사람이라서 아는데 그거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박 원장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심지어는 맘카페에서까지 남편의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역시 맘카페 소문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면서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항상 저에게 불만을 표시했던 남편이 이제는 저에게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갑자기 남편에게 가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아빠가 그동안 많이 잘못했다는 거 알지? 어떻게 친할머니는 모셨으면서 외할머니는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동물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지. 허리에 손을 잡고 마치 잘못한 아이를 혼내는 것처럼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딸이 이런 행동에 별 말을 하지 못했고 며칠 후 남편은 이런저런 일로 느끼는 것도 깨달았던 것도 많았던지 저에게 장모님을 모시자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장모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동안 당신이 그렇게 고생했었던 건 내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했네.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 남편이 처음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였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제 남편을 보자마자 갑자기 난리를 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도 누구에게 격한 성향을 보이지 않았던 엄마였는데 엄마의 이런 돌발 행동이 저는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가 그동안 우리 딸 힘들게 했지? 너 같은 인간은 아주 혼줄이 좀 나봐야 해. 제가 엄마에게 따로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엄마는 제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는지 신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인가 보다 싶었네요. 엄마는 그렇게 남편에게 달려들어 뺨을 치셨는데 남편은 벼랑간 엄마에게 맡게 되니 많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말리려고 했지만 그 상황이 너무 우습고 통쾌하기도 했죠. 게다가 딸은 여기저기에다 사실을 말하며 거드니 다른 분들도 모두들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과 의료진분들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여기저기 들려오는 험담으로 인해 정신이 아찔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쉽게 용서받기 힘든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았죠. 그런 와중에 엄마를 모시겠다고 말을 한 남편이 저는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이기적이었다면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것처럼 남편도 장모님에게 온갖 서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단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서툴게나마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좋은 사위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니 이제라도 잘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엄마에게 꼬박꼬박 인사도 하고 또 엄마가 좋아하는 딸기나 사과 같은 과일을 매일같이 사다 주니 엄마도 조금씩 사위에 대한 원망을 푸셨습니다. 전에는 보면 항상 인상을 쓰시곤 했는데 요즘에는 남편의 인사를 받아주시기도 하거든요. 우리 딸은 돈 좋아해.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와. 천진난만하게 웃는 얼굴로 이런 말을 하는 엄마를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푹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의 치매는 다행히도 약으로 늦춰서인지 아직까지 더 이상은 심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시는데 그런 것쯤이야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그저 엄마가 앞으로 계속 제 옆에서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한때는 엄마를 정말 많이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모진 말을 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뒤로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동안 너무나 원망스러웠던 시어머니도 조금씩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탓하는 것도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역할이 컸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죄를 충분히 반성하고 혼자 여자 문제도 다 정리되었던지 지금이라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동안 시어머니의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었던 남편은 늦은 나이에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데 이제는 미운 정도 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벗겨진 머리, 불룩 나온 배와 가늘어진 다리를 보면서 남편도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돌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있을 때 제 곁에서 용기를 주며 저를 구해줬고 저를 보살펴줬으며 이쁜 제 딸도 낳게 해주고 지금은 이렇게 친정 어머니까지 함께 모실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다지만 인간의 마음은 다시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남편에 대해 내조하며 친정엄마, 우리 딸 돌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으면 사연으로 남겨보도록 할게요.